네, 안녕하십니까. 자, 2주 만에 뵙습니다. 설 연휴 다들 잘 보내셨죠? 예. 자, 오늘 교재는요, 27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정책 중에서 이번 시간은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을 보겠습니다. 자, 토지 정책을 보기 전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첫 시간 이어드렸던 기출표를 보면서 출제 경향부터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자, 기출표를 보시면 자, 부동산 정책에서 확인합니다. 목차 2번 보시면 부동산 정책이 나와요. 기출표. 예. 보시면요. 먼저 세 번째 줄 보시면 까만 세모 토지 정책이 있죠. 종합문제가 4회, 10회, 15회, 21, 23, 26, 28, 29 8번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토지정책은 종합문제가 잘 나오는구나 이 점을 알 수 있고요. 다음에 네 번째 줄 보시면 랜드뱅크죠. 토지은행 제도가 17회 때 28회 때 겨우 2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까만 세모 지역지구제 여러 번 나왔죠. 8회, 9회, 12, 13, 20, 27 6번 나왔고요.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8회 때 12회 때 아주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토지정책 하게 되면 종합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다음에 뭐죠? 지역지구제 그리고 가볍게 나오지만은 개발이익 환수 정도 또는 토지은행제도 이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기출 흐름을 파악했으니까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자, 괄호 1번 토지 정책의 목표는 보지 마세요.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시면 토지 정책의 방향이 나와요. 이것도 보지 마세요. 예. 괄호 1번, 2번은 그대로 무시합니다. 괄호 3번에 있죠. 토지 공개념.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토지 공개념은 기본 내용을 읽지 마시고 제가 하나만 체크해 드릴게요. 체크한 것만 아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반괄호 1번, 2번, 3번은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괄호 4번 보시면 토지 공개념의 3대 제도 있죠. 요거는요. 제목만 아시면 돼요. 그럼 제목을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오잖아요. 1번하고 2번만 밑줄 하세요. 제목만. 요것만 하시면 돼요. 자, 1번 택지 소유 상한제는 과거에 실시된 적이 있었는데 괄호 보니까 98년도에 폐지가 되었죠. 그럼 지금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폐지가 돼서 없어요. 그러니까 폐지된 것만 아시면 돼요. 자, 2번 토지 초과 이득세 줄여서 토초세라고 불러요. 자, 이것도 98년도 폐지가 되었죠. 이 두 가지 제목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택지 소유 상한제나 또는 토지 초과 이득세는 지금은 폐지되고 없다. 예.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요. 다음 중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 제도가 아닌 것은 하게 되면 1번, 2번은 뭐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초세 이런 것들은 폐지되고 없다.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3번은 의미가 없어요. 개발 부담금제는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시면 개발이익 환수 법률을 공부하시잖아요. 얘는 이제 시행하고 있으니까 저는 의미가 없고 공법적인 내용입니다. 자, 1번요. 택지 소유 상한제는 그 당시에 아마 97년도가 될 거예요. 과거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 지역은 규제하기 위해서 개인이 1인당 땅 400평을 초과해서 소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400평을 초과해서 많이 갖게 되면 엄청난 부담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서 위헌 판결은 아니지만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결국은 폐지가 되었어요. 다음에 토초세 2번. 얘도요. 땅을 갖고 있는데 3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이걸 평가해 가지고 세금을 50% 때려버립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것도 역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바로 다음에 폐지가 되었어요. 시행되고 있지 않다 해서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개발이익 환수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니까 얘는요 딱 한 번 나왔잖아요. 23회 때.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이 내용은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공법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출제 빈도가 아주 약한 부분이고, 굳이 학교론 측면에서 문제가 나왔다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클라크의 개발이익 환수 방법 4가지 있잖아요. 얘가 어쩌다가 과거에 8회 때 아주 오래되었죠. 그때 한번 나왔는데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3월달 돼가지고 이런 게 어떤 거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281페이지입니다. 중요하죠. 지역지구제입니다.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역지구제를 보시면 한 장 넘어갑니다. 자, 색칠네모 애드 보지 마세요. X 다 버리시고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1번 보게 되면 지역지구제 효과 있죠. 요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있죠.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토지은행제도나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별도로 이제 교재를 참고한다. 교재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참고표 보시면 지역지구제 효과 나오잖아요. 이대로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지역지구제 효과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세요? 만약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주거지역은 절대로 공해성 공장을 절대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해성 공장은 처음부터 아예 짓지 말래요. 못 짓게 합니다. 그러면 점점 쾌적한 동네가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지역지구제 목적은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학교론진 용어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니까 지역지구제 효과는 크게 종류가 2가지입니다. 1번 단기 효과, 단기 동그라미, 단기.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장기 효과, 장기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정책에서는 항상 단기가 나오고 장기가 나와요. 단기, 장기. 이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1번 단기 효과, 단기 동그라미 있죠. 여기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화살표 수요. 단기는 무조건 수요만 움직입니다. 수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2번 장기 효과, 장기 동그라미 있죠. 장기 화살표 공급 적어주고요. 장기는요 무조건 공급만 움직입니다. 얘는 뭐 암기가 아니죠. 자, 단기는 수요다. 자, 사는 거는 오늘 살 수도 있고 내일 살 수도 있잖아요. 항상 단기는 수요만 움직이는 거예요. 다음에 장기는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자, 주택을 짓는데, 아파트 짓는데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급은 장기적인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정책만 나왔다면 항상 의식적으로 단기와 장기만 떠올리자. 단기 효과, 장기 효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단기는 뭐? 수요. 장기는 뭐? 공급. 자, 그러면 다시 공급을 증가시킨다 하는 것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그래서 단기를 말해놓고 공급이 증가된다, 공급이 감소된다.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기는 무조건 수요, 장기는 무조건 공급. 이런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지문이 나왔다 하면 지문에서 단기가 나왔네. 수요구나. 장기가 나왔네. 공급이구나. 되시겠죠? 예. 그럼 이제 단기와 장기를 알았으니까 이대로 보세요. 자, 처음부터 주거지역은 공장을 못 짓게 하잖아요. 그럼 동네가 점점 쾌적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가 점점 좋아지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요. 인구가 증가해요. 가격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당연히 올라가지. 가격 상승입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오르는 만큼 공급은 증가될까요? 감소가 될까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도 증가되겠죠. 공급은 증가된다. 결국 모두 증가네요. 이렇게 흐름을 잡으시고 하면 구분되겠지. 공급은 단기다, 장기다? 장기. 얘가 장기가 돼. 공급 빼고 앞에 것은 모두가 단기가 돼요. 그래서 지역지구조는 단기효과, 장기효과.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인다. 그대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에는 동네가 좋아지더라. 수요가 증가되고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된다. 이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단기 네모되어 있잖아. 이거 뭐지? 수요 증가.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화살표 장기에 또 네모되어 있죠. 뭐? 공급 증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걸 굉장히 번거롭게 설명한 게 책이 막 한 페이지야. 그냥 한 페이지. 공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을 다시 볼게요. 282페이지. 자, 단기는 수요라고 했잖아요. 기억번 보시면 단기 효과는 그 지역에 있어서 두 줄 밑줄 하세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때문에 부외 외부 효과를 차단 밑줄. 뭐를 차단하죠? 부외 외부 효과죠. 자, 부 동그라미. 요거 장난칩니다. 부외 외부 효과를 차단하지. 얘를 싹 바꿔서 정의 외부 효과를 차단한다. 틀린 말입니다. 정이 아니고 부외 외부 효과를 차단합니다. 요즘은 잘 나와요. 다음에 디귿번 내려가죠. 디귿번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주택의 밑줄입니다. 수요가 증가 밑줄. 이제 수요 증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또 밑줄 하세요. 주택 가치는 상승 밑줄. 가격 상승입니다. 이걸로 끝.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요. 2번 장기 효과. 장기는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공급 증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억번, 니은번에서 니은번 보니까 A번, B번, C번 있죠.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동그라미 B번 보게 되면 첫 단어 공급 증가 밑줄. 그러니까 밑줄 3개잖아. 수요 증가, 가격 상승은 단기가 되고 공급 증가는 장기가 되고 이걸로 끝. 자, 그러면 어려운 거 나옵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 동그라미 3번 보게 되면 복잡한 그래프가 3개 보이죠? 정말 복잡해. 이걸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래서 3번 보게 되면 비용 불변산업, 증가산업, 감소산업. 얘는요, 출제가 아주 뜸해요. 가끔씩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얘가 그래프가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1월달 과정은 좀 부담이 돼요. 3월달 되게 되면 제가 먼저 암기부터 시켜드리고 또 암기법이 있거든요. 암기도 시켜드리고 그 다음 단계는 또 그래프를 그때 따로 그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비용 일정 산업, 증가 산업, 감소가 있구나. 복잡하니까 3월달에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얘는 일단 다음 과정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동그라미 4번이 있죠. 얘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지역 지구제 실시와 함께 해당 지역의 밑줄입니다. 신축을 제한하는 경우 밑줄. 자, 주택 신축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 파트는요.
역시 출제 포인트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어디가 중요한지.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봅니다. 강의 노트 보시면 요거 다 체크하셨죠? 그러면 이제 밑에 또 화살표가 나오잖아. 그러면서 신축을 금지해요. 주택 신축을 금지하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대요. 얘가 우리 교재에서 동남의 4번입니다. 신축을 제한하는 경우. 자, 얘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칠판 그림 보시면, 얘가 뭡니까? 주거지역. 당연히 주거지역은 처음부터 공해성 공장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공장을 못 짓게 하면서 여기다가 주택도 신축도 하지 말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신축을 아예 못하게 해요. 신축을 하지 말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축을 금지한다는 것은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연결입니까? 공급은요,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네. 그러니까 신축을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신축 금지가 공급을 하지 마 이 말입니다. 공급 금지, 신축하지 마. 그러니까 결국 신축 금지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축 금지는 바로 공급이 안 돼. 장기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공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장기와 관계되기 때문에 단기하고는 영향이 없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기는 그대로 가요. 자, 주거지역에서 공장 못 지으니까 앞에서 봤듯이 단기에는요, 동네가 좋아진다,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신축을 금지시키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돼버리면 올라갔던 수요가 다시 내려갑니다. 올라갔던 가격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신축을 금지하니까 공급이 금지가 되니까 올라갔던 가격이 다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고 네모되어 있죠. 강의 노트에 네모. 그래서 얘가 뭐냐, 더 이상 공급을 증가 못 시키니까 가격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서 가격은 불변. 그러니까 올라간 만큼 내려오니까 원래대로. 그래서 신축을 금지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 못 시키니까 가격이 다시 내려와서 원래대로 가격 불변. 그래서 얘가 출제가 돼요. 예.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택 가치는 불변 또는 하락, 원래 수준까지. 예. 그럼 틀린 말은 뭡니까? 공급을 증가 못 시키니까 장기적으로 주택 가치는 상승한다 하면 틀린 말이지. 이것만 출제가 돼요. 예. 장기적으로 가치 불변. 그래서 가치 불변입니다. 예. 그래서 이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볼까요? 자, 항목이 많죠. 우리 책을 보니까 284페이지, 동남이 4번입니다. 자, 해당 지역의 신축을 제한하는 경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있죠. 다 안 읽어도 괜찮아요. 시험은 마지막 지문, 미음번만 물으니까. 자, 미음번 보게 되면 두 줄 있죠. 결국 주택 신축을 금지하는 추가적인 제한은 공급을 증가 못 시키잖아요.
장기적인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단기는 그대로라. 단기에는 주택 가치가 상승했지만 그러나 밑줄 하세요. 장기적인 가치 변화는 없게 된다. 밑줄. 요거잖아요. 장기적으로 가치 변화는 없게 된다. 예. 장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예. 자, 지역 지구지 효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항상 정책은요 앞으로 계속 공부하지만 단기와 장기는 나와요. 그럼 단기는 무조건 수요, 장기는 뭐 공급이다. 그리고 지역지구지에서 신축을 금지하면 장기적으로 공급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것만큼 가격이 늘어오니까 가치는 불변이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래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프 그러면 여러분들 시급합니다. 그냥. 또 우리 시험은 정책에서 그래프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예, 가능한 정책은요 그래프로 공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논리만 타당하면 되거든요. 자, 이어서 이제 괄호 2번이죠. 285페이지입니다. 지역지구제와 독점의 문제. 얘도 출제가 돼요. 앞으로 자주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동화면 1번 있죠. 한 줄만 기억하자. 얘가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한 줄을 그대로 밑줄 하세요. 지역지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적 독점이며 사후적 독점이 아니다. 밑줄.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되고 사후적 독점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요거 이해합니다. 다시 칠판 보시면 자, 요 흐름이에요. 주거지에 공장 짓지 마 하니까 동네가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단기에 수요가 증가합니다. 땅값 엄청 올라가잖아요. 동네가 좋아지니까. 동네가 좋아지면요 이 지역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때 가격이 오르는 게 바로 사전적 독점이에요. 그러면 사전적 독점이 뭡니까 하게 되면 뭡니까? 얘는요 오래전부터 이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땅 가진 사람들은 땅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엄청난 집가 상승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얘가 바로 사전적 독점입니다. 기존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엄청난 땅값 상승 혜택을 보니까 다른 말로 뭐지? 초과이윤. 얘를 말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땅 가진 사람이 엄청난 집가 상승 혜택을 보더라. 누가? 사전적 독점자. 이미 땅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동네가 좋아지니까 땅값 다 올랐잖아요. 다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뒤늦게 땅 사러 와요. 뒤늦게 땅 사는 사람들은 땅값 다 올라가 버렸잖아. 먹거리가 없어. 먹을 게요. 얘가 뭐죠? 사후적 독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뒤늦게 땅 사는 사람, 땅값 다 올랐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오른 땅값 보니까 초과인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상인밖에 없어요. 그래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엄청난 집가 상승, 초과인을 얻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후적 독점이 아니라 사전적 독점이다. 이제 문장 이해하시겠죠, 교재? 자, 한 번 더. 자, 밑줄 긋잖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적 독점이지 사후적 독점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금 어떻게 묻지? 바꿔서 물어.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적 독점, 바꿔서 물으면 틀린데 말입니다. 저는요, 이것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아요. 부러울 때가. 왜? 이런 사람들이 크게 먹으니까, 돈 많이 버니까.
제가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자,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좀 오래됐어요. 언젠가 하면요. 15회 때. 15회 시이면 올해가 33회니까 18년 전이죠. 15회 때 시험이 무척 어려웠거든요. 15회 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강남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모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때 생생히 떠올라요. 예. 그때 수강생이 여자분인데요. 성이 옥시입니다. 이름은 밝히기가 어렵고요. 그 당시에 나이까지 기억합니다. 그때 나이가요. 58세예요. 세월 빠르죠. 벌써 18년 지났으니까 지금 이제 이분이 76세네 그냥. 세월이 덧없어요 그냥. 이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처음 공부를 이때 1월달에 처음 공부를 하시면서 저랑 대화하니까 야 이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이미 땅으로 돈 벌었대. 돈 벌었기 때문에 나는 토지가 뭔지 안다. 돈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를 시작한대요. 어떻게 돈 벌었냐면요 이 당시에 이분이 지금은요 서울의 마곡지구 있죠. 들어보셨죠? 마곡지구. 서울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금 마곡지구가 전부 다 개발대가 엄청나잖아요. 그럼 이때마다라도 형편없었거든. 허벌판입니다 그냥. 그때 땅을 산 거예요. 그때. 마곡지구가 개발되기 한참 이전에. 그 당시에 땅을 얼마 주고 샀다? 7천만 원이요. 몇 억도 아니에요. 겨우 7천만 원. 근데 7천만 원 갖고 아주 그 과거에 마곡지구 있는 땅을 10,000평을 샀어요. 그때는 뭐 그 당시 뭐 임야 같으면 그쯤 했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얼마가 되지? 별로 안 해. 곱하기 단가는 7,000원. 그러니까 평당 7,000원에 10,000평 사니까 7천만 원 되거든요. 그래 이제 묵혀둔 거야. 근데 얘가 막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이 땅이 얼마가 됐을까? 얼마에 팔았느냐? 아, 정말 부러워요. 예, 70억입니다. 70억. 70을 팔았대요. 그러면 10,000평이니까 평당 얼마가 되겠지? 몇 배 올랐습니까? 100배. 10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평당 7,000주 산 땅이 70만 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억이 되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땅 한번 딱 사가지고. 예. 이렇게 벌었으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야. 예. 나는 땅은 벌 줄 안다면서. 예. 이렇게 벌고 난 다음에 15회 때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걸 판단 잘못했죠. 왜? 지금 팔았으면 평당 얼마 할까? 예. 그냥 평당 700만 원, 평당 700만 원 잡더라도 700억이지. 그렇잖아요. 이분이 땅 파는 게 아닌데. 그래도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7천만 원이 70억이 됐으니까. 엄청난 사전적 독점입니다. 이렇게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보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야, 땅 한번 투자해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70억을 버니까. 이분이 5월 8일 날 스승의 날이에요. 저한테 스승의 날이라고 100만 원 주시더라고. 100만 원을. 그 당시에. 아니 야간 수업 마치고 저한테 봉투를 넣어줘요. 그냥. 교수님 이거 그냥 숙소 가서 봉투 열어봐라고. 그 어렵고 저는 한 5만 원, 10만 원 그 상품을 생각했는데 와서 열어보니까 100만 원인 거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음 주에 봉투 갖다 드렸어요. 예. 이건 못 받겠다면서. 들었더니
교수님 그래도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하다못해 교통비 보태서라고 항공비로 비행기값 써라고 그 드린 거이기 때문에 그만 알아주고 다음에는 절대 안 줄 테니까 이건 꼭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랬다가 또 그분도 거절하길래 어쩌지 받기는 받았거든요. 시버드 시험이 무척 어려워가지고 그분은 결국 이제 시험은 될 수가 없었고, 근데 그분은 중개사 공부반은 이미 돈을 갖고 있으니까 신앙심이 깊어서 시험 안 되니까 바로 그 교회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봉사활동을 계속 노후를 거기에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보고 야 정말 이 돈 버는 거는 땅이다. 엄청난 사전적 독점입니다. 자, 사전적 독점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시면 285페이지죠. 3번 지역지구제 기타 문제점 항목이 여러 개가 나와요. 다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 1번만 밑줄 제목만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밑줄. 용도 지역지구제 가장 큰 문제가 형평성이 안 맞아. 당연하잖아요. 보세요. 어느 지역이 있어요? 얘는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바로 인접해 있는데 바로 옆에 붙은 땅은 녹지지역이야. 그러면 집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어느 놈은 땅값 이만큼 올라가는데 얘는 땅값이 안 올라요. 형평이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지구제는 지역 간에 서로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정도만 아시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색칠 네모 있죠? 28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자 토지형의 형평성 또는 경제성을 보완한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 보완책이죠. 항목인데 한 100개 볼 겁니다. 1번 보상지역제, 2번 환경기능지역제, 3번, 4번 등등 한데 1번부터 4번까지는 X 해버리고 4번까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5번 있죠? 요거는 제목을 밑줄 하세요. 개발권 양도제 TDR 제도 요거 밑줄 하시고 그러면 얘는요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화살표. 자, TDR 개발권 양도제는 페이지가 289페이지 적어주고요. 289페이지. 그러면 289페이지 하면 한 장만 더 넘기면 되겠네요. 한 장만 딱 더 넘기니까 289페이지 괄호 7번 개발권 양도제 TDR 제도 있죠. 보세요. 여러 번 나왔잖아. 그래서 얘는요. 개발권 양도제. 사실 대부분 책은요. 개발권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에서 요 설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TDR 제도는 저도 마찬가지로 아마 다음이나 다다음 주가 될 겁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얘를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일단 건너뛰고 아마 다다음 주 되면 아마 TDR을 따로 설명 드릴 거니까 일단 보류합니다.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 TDR 제도는 지역지구제 보완책이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고 다다음 주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다시 앞페이지 봅니다. 자, 이상으로 지역지구제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별로 힘든 거 없잖아요. 그래프가 복잡하게 많이 나왔지만 결국 지역지구제도 칠판 보니까 단기, 장기.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고 이렇게 논리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자, 이어서 287페이지 괄호 6번입니다. 토지비축제도 또는 토지은행제도. 토지은행제도. 출제가 최근에 여러 번 되고 있죠. 요 내용도 그다지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은행제도는 의 있죠.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세 줄을 그대로 밑줄하세요. 세 줄. 1번 밑줄합니다. 미래 용도를 위해서 정부가 미리 싼 값에 미개발 토지를 대량 매입하여 두 번째 줄 비축하였다가
향후 장래 토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이렇게 비축된 토지를 적절한 때에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미리 대량으로 토지를 싸게 매입해서 향후에 개발하거나 공공용으로 아니면 팔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려움은 없어요. 3번 내려가요. 3번 한 줄 다 밑줄 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토지 비축 법률에 따라서 토지은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럼 관련 법이 뭐죠? 공공토지 비축에 대한 법률이죠. 이것만 나왔잖아요. 이 공공토지 비축 법률이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걸 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토지은행제도는 공공비축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그러면 3번 밑줄 했죠. 그러면 밑줄 했는데 끝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화살표. LH공사. 아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토지은행제도의 주관 부서가 누구다? LH공사. 그럼 최근에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게. 토지은행제도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아니지. 누가? LH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 여기서 공공토지 비축 법률은요. 분량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나온 적이 없어요.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장점과 단점을 체크합니다. 장점은 미리 싸게 대량 매입하니까 1번 밑줄입니다. 개인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밑줄. 3번도 밑줄 하죠. 싸게 매입해서 나중에 파는 거니까 개발 이익은 저절로 환수가 가능하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단점은요. 자, 대량으로 토지를 싸게 매입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매입하다 보니까 1번 밑줄입니다.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2번 보게 되면 첫 줄 끝에 보시면요. 밑줄 하세요.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자, 그 많은 대량 토지를 일일이 정부가 관리가 골치 아파요. 3번 적절한 투기 방지책이 없이 대량으로 매입할 경우에 밑줄합니다. 지가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 밑줄.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보니까 첫 줄에 지문 3번과 4번이 있죠. 4번 동그라미 4번 지문 동그라미 289페이지예요. 4번 동그라미 두 줄 나오잖아요. 요 지문이 그대로 출제된 기출문제입니다. 볼까요?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의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보다는 사적 권리 침해 정도가 크다. 틀렸죠? 작다. 이건 뭐냐면요. 토지은행은 뭡니까? 대량으로 싸게 매입하죠. 사는 거예요. 대량으로 싸게 매입한다. 그러니까 양도 매입하는 거예요. 토지은행은요. 수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용은 강제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 보게 되면 토지은행들은 토지 수용보다는 사적 권리 침해가 당연히 작아야지. 작다. 그죠? 이런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토지은행 제도입니다. 자, 7번 TDR 제도 개발권 양도제는요. 지금 볼 게 아니고 나중에 다다음 주 부동산 개발 공부할 때 얘를 소급해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토지정책입니다. 토지정책. 그래서 지금 본 게 뭡니까? 지역지구조를 중심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토지은행 제도라든지 개발이익 환수 정도. 291페이지입니다. 네모 3번 주택정책입니다. 자, 주택정책은 웬만하면 한 문제가 꼭 납니다. 한 문제 이상은요. 주택정책 내용 보기 전에
얘가 또 어떻게 출제가 될까? 기출표를 먼저 보면서 출제 형태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기출표. 자, 기출표를 볼게요. 기출표가 없으면 불편합니다. 앞으로 계속 2월달이고 3월달이고 4월달이고 계속 들고 확인하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예. 자, 기출표. 자, 기출표를 보시면 자, 2번 부동산 정책이 있죠. 정책에서 토지 정책은 아까 체크했고요. 자, 주택 정책은 둘, 넷, 여섯 주택 정책. 여섯 번째 줄이죠. 여섯 번째 줄 보게 되면 까만 세모 주택 정책 종합. 아, 종합 문제가 엄청 나오는구나. 2회 14회 때 두 문제 17, 22, 25, 26, 28, 29, 30, 31 무려 11번 나왔습니다. 다음에 까만 세모 임대료 규제 7회 8회 추가 시험 20, 21 5번 나왔죠. 아, 임대료 규제도 잘 나오네. 까만 세모 분양가 상한제 11, 13, 18, 19, 27, 30 6번 나왔고요. 다음에 임대료 보조금이 15, 16, 19, 23 4번 나왔고. 다음에 까만 세모 선분양과 후분양이 30회 때 겨우 한 문제. 다음에 까만 세모 주택 여과과정 많이 나오죠. 주택 여과과정 7회 9, 15, 추가시험 19, 21, 23, 27, 30, 31 무려 10번 나왔죠. 이것만 보더라도 주택정책은 종합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다음에 따로 임대료 규제,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보조금 그리고 주택의 여과과정 이런 것들이 집중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해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볼게요.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네모 3번. 주택정책은 괄호 1번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다 버리시고. 괄호 2번요. 괄호 2번 보게 되면 주택정책의 과제. 과제는 중간에 박스 보이죠? 박스. 제목이 뭡니까? 불량주택정책. 불량주택정책. 네모 박스. 그러면 여기서 뭘 공부하느냐? 제목에다가 그냥 여백 있죠? 이거 하나 적어주세요. 페이지는요. 166쪽 적어주고. 여기서 뭘 공부하느냐? 주택의 여과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불량주택 정책, 불량주택은 뭐지? 주택의 여과과정과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주택의 여과과정. 그러면 주택의 여과과정은요. 166페이지 있으니까 자 166페이지를 펴보시면 돼요. 166페이지. (166페이지) 보니까 네모 4번 보이죠? 주택의 여과과정. 얘가 뭘 말하지? 불량주택 정책과 관계됩니다. 여과과정. 지금부터 166페이지 여과과정. 자, 1월달 과정은요. 여과과정이 뭔지 개념만 설명을 드릴게요. 개념도 잘 나오니까. 그래서 166페이지 보시면 1번 주택의 여과과정의 의의가 나와요. 여과과정은 무엇이냐? 두 번째 줄 보시면 밑줄입니다. 두 번째 줄 소득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구의 이동관계 밑줄. 소득에 따라서 가구의 이동관계. 얘가 뭐냐?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167페이지. 자, 거래 2번과 3번 보이죠? 하향여가와 상향여가. 이 단어가 자주 나와요. 하향여가와 상향여가. 자, 개념만 파악합니다. 개념이 뭐냐? 하향여가는 일단 내용 보지 마시고 단어만 딱 보니까 하향여가는 가면 잡혀요. 단어만 딱 보니까 동네가 좋아지는 겁니까? 나빠지는 겁니까? 하향여가.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향여가는 동네가 나빠지는 거구나. 그리고 3번 상향여가는 동네가 거꾸로 좋아지는 거구나. 동네가 나빠지면 하향여가, 동네가 좋아지면 상향여가가 돼요.
이거는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이 헷갈리거든요. 개념 자주 모래요. 그럼 가로 2번 하향여가를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하향여가는 상위층이 사용하는 기준주택이 밑줄 하세요. 하위 계층의 사용 밑줄. 하위 계층이 사용하니까 동네가 나빠지는 거예요. 예, 바로 해석이 돼요. 다음에 그래서 3번 상향여가는 동네가 좋아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하위층이 살던 기준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서 밑줄입니다. 상위 계층의 사용 밑줄. 상위 계층이 사용하니까 동네가 좋아지는 겁니다. 자, 개념 체크 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죠. 자, 그림으로 이제 확인합니다. 자, 두 개 찍겠습니다. 왼쪽은요, 고급 주택지입니다. 잘 사는 동네를 말이에요. 오른쪽은 저급 주택지입니다. 못 사는 동네를 말이에요. 소득계층이 이동하는 게 예고 과정이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 얘가 바로 예고 과정입니다. 또 얘가 또 이렇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 얘가 바로 예고 과정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방금 설명을 다 들었고 밑줄 껐으니까 이 그림 보고 확인해요.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하향여가 같아요? 상향여가 같아요? 상향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네요. 자, 견 잡아야 됩니다. 예. 예. 그럼 잡으세요. 상향하시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고급 주택이 모여 있다. 극단적인 예로 강남이다. 강남. 저급 주택이다. 극단적으로 서울역의 노숙자. 서울역의 노숙자 100명이 떼거지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럼 동네가 더 좋아집니까? 강남 물베리입니까? 강남 물베리인다 이 말입니다. 동네가 나빠졌잖아. 그럼 뭐지? 하향여가. 아까 본명이 안 보고 하니까 상향하셨잖아요. 책 보고 해도 막상 그림 보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니까 이것만큼 강남 물베리에서요. 그럼 얘가 뭐가 되지? 하향여가. 얘가 바로 무슨 여가? 하향여가입니다. 하향여가. 이렇게 이동하면요. 얘들이 이동할 만큼 동네가 나빠지니까 뭐지? 하향여가. 자, 거꾸로 얘는 뭡니까? 저급주택인데 얘가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그럼 뭡니까? 재개발하지. 만약에 이 저기 재개발한다고 하면 돈 많은 사람이 피 주면서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만큼 동네가 좋아지잖아. 얘가 뭐가 되겠지? 상향여가. 그래서 재개발되거나 재건축되면서 얘들이 피 주고 막 들어오니까 이만큼 좋아지더라. 상향여가입니다. 이미 개념 다 확인한 겁니다. 자처럼면 자 저급에서 꼭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상향 오해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책 보고 공부 씩 해놓고 1년 뒤에 제대로 공부 못한 사람들은 이것 보고 방금 얘기했듯이 그대로 뭐 저해석으로 올라가니까 상향해버리는데 그러면 엉터리 된 말입니다. 개념 아시겠죠? 하향여가, 상향여가. 예. 개념을 잡아야 된다. 우리 시험은요. 하향을 상향으로, 상향을 하향으로 바꿔서 묻거든요. 예. 그래서 하향여가, 상향여가 이런 관점에서 차근차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괄호 4번 주거분리와 상향, 하향여가 이런 과정은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니까 3월달 가서 정말 완성을 시켜드릴게요. 1월달에는요. 하향여가가 뭔지 상향이 뭔지 개념을 잡았습니다. 다시 원래 페이지 봅니다. 자, 원래 페이지 보시면 292페이지죠. 그러니까 네모 박스 보니까 불량주택 문제는 주로 주택의 여가과정, 하향여가와 상향여가와 관계되는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입니다. 16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괄호 3번. 자, 임대료 규제정책이죠. 자, 여기서도 문제가
꽤 많이 나왔어요. 아까 게시를 봤잖아요. 6번 나왔다고요. 6번 나왔어요. 임대료 규제. 2장 넘겼어요. 297페이지. 그래서 4번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 또 2장 넘겨서 괄호 5번. 자,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목차 3개 있죠. 그래서 항상 주택 정책. 자, 임대주택 정책 하게 되면 방금 목차 3가지입니다.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금,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3가지. 아주 중요하고 거의 매년마다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 3가지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